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오늘은 양육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육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 기술이나 이런 습관 교육 같은 데 가서 워크숍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변화하는 것. 뭐가 좋나요? 얘기하시는데, 둘 다 좋고 둘 다 필요합니다. 양육책으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연습으로 실제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 그게 워크숍이죠. 자, 그런데 양육책으로 공부하실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양육책이 너무 많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양육책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심리치료나 심리, 발달,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느냐, 경험으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일반 분들이 얘기하느냐, 이 내용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 저는 모든 양육책에는 관통하는 공통된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쓰신 내용도 분명히 귀한 내용들이 있고요. 전문가가 쓰신 것도 굉장히 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은 자신의 주제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다 모여서 하나로 딱 제대로 된 퍼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 모든 양육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양육책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권의 양육책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그걸 좀 여러 번 깊이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권의 양육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권 같은 한 권, 한 권을 100번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양육책을 보실 때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100번을 읽으시면 그건 또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한글이라는 글자를 공부하려고 그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양육책을 읽으실 때 하루에 한 챕터 이상을 읽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챕터를 읽으실 때도 소설책처럼 읽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면 책은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는 우리 모두들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술술술술 읽힌단 말이죠. 전문적인 내용에 뭐 이런 공부, 뭐 심지어 외워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정말 너무 우리가 들어왔던 평생 살면서 교육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술술 읽힙니다. 그런데 그 술술 읽히는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도 일반적이고 너무 자주 들어왔던 거라서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해지고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때는요. 바로 모두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그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이라서 읽으면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설책처럼 읽으시거든요. 자, 한 챕터를 하루에 한 챕터만 읽으시는데 일주일에 한 챕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읽기로 하셨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챕터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챕터 안에 문단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한 문단을 읽고 나면 바로 책을 덮으시고 고개를 들어서 이 문단에서 나에게 중요하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단어들. 예를 들면 존중, 사랑, 뭐 이렇게 기회를 준다. 혹은 감정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입으로 되뇌이시고 그러고 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반드시 생각을 하실 때 머릿속에 시나리오에 연기자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나와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나의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명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역할로 줄 것인가. 연극을 할 때 어떤 대사를 주고 어떤 행동에 지침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방금 읽었던 그 챕터의 문단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개인 코칭을 받으세요. 양육 코칭 받으시고 할 때 저는 보통 개인 코칭, 개인 상담 한꺼번에 하잖아요.
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는 코칭만 하고 있는데 그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은요. 사실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변하기 힘들고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상담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들 내면의 심리적인 상담으로 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심리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코칭의 분야로 돌아와서 다시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고 변화를 이끌어갈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이렇게 조언을 받고 행동을 연습해보고 이런 건 코칭입니다. 자, 그래서 코칭과 상담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데 제가 항상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받잖아요. 저랑 만나실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생각을 알아보고 감정을 알아보고 행동을 알아보고 하는데 저랑 만났을 때는 너무 정리가 된 채로 만나시는 거예요. 인지의 그 기능만 계속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쾌해서 그렇게 꼭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로 가보면 그거 다 까먹잖아요. 아이와 내가 만날 때, 나와 배우자가 만날 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감정하고 감정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막 불꽃이 튀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생각으로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데 저랑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했을 때는 생각과 생각이 정리가 된 채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짧게 5분짜리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본인의 계속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 말투 이런 것들을 잘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혼자서 양육책으로 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너무도 잘 정리가 된 채로 읽고 나면 기분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치유적인 읽기를 하신 거예요. 아, 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실전으로 가면 그거 적용하는 데 사이에는 이렇게 다른 단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데는 중간에 이 감정이라는 게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보셔야 되고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감정의 결과인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자, 양육책을 읽으실 때 그래서 한 챕터만 보시고 한 문단만 읽으신 뒤에 책을 덮으시고 고개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상황을 상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진짜 상황들을 가지고 오셔서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하시는 게 진짜 그 상황이 올 때 본인이 코칭을 받고 코칭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될 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을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존중을 하면서 아이를 대하십시오. 근데 그 존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마음으로 존중하자라는 마음만 가진다고 그게 행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이 존중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직접적인 코칭이 있는 글들을 읽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나와의 밥 먹을 때 상황, 그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의 상황, 혹은 막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뗐을 때 상황, 그럴 때 여기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셔서 또 한 대여섯 줄을 읽으시고 나면 다시 고개를 드셔서 이건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한 챕터를 소설책처럼 읽으시면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20분, 30분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그 모든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똑같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뇌 훈련이죠. 내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의 두뇌에 지금 계속적으로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뇌는 그 상황이 올 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양육책 읽으실 때 하루에 한 챕터 이상 읽지 마세요. 한 번에 한 챕터 이상은 절대 읽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소설책처럼 읽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챕터를 읽으실 때도 한 챕터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문단이 끝날 때마다 생각을 하시는 거. 그래서 천천히 깊이 있게 읽으시는 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100권의 다른 책 필요 없고요. 뭐 좀 부분적으로 좀 다른 카테고리를 가진 양육책들을 한 대여섯 권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모두 다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이런 지침들이 있는 것들만 이렇게 쏙쏙쏙쏙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육책은 한 뭐 손가락 안으로, 그렇죠. 손가락 10손가락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양육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가 처음 전공은 저는 경영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전공으로 아동학, 아동교육, 유아교육, 아동교육, 그리고 아동가족학, 그리고 나서 아동상담, 지금 심리치료까지 넘어오는 단계로 가는 게 한 이제 10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게 있는데, 배우고 혼자 읽은 게 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여전한 내용들이 있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거는 뭐 좀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몰랐던 것들이, 이게 좀 이런 나쁜 영향들이 있더라. 그럼 그걸 또 다시 좀 빼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때부터 읽었던 책들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용하는 책으로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 이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고, 핵심적인 이제 카테고리, 그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살을, 살을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뼈대를 좀 더 이렇게, 아니죠.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뼈대는 그대로 있고, 이제 살을 좀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그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책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마음가짐에 대한 책? 이런 거는 이 법륜 스님이 쓰신 엄마 속 이 책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책을 보실 때는 그 목차를 보셔야 되잖아요. 목차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는 1장에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그래서 뭐 태교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자식이라는 이 존재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해주고요. 2장에는 부모의 성품이 아이를 물들인다. 그래서 성품, 친구 사귀는 법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동학이나 유아교육이나 뭐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 사이라고 하는 이 기노트,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자이고, 그다음에 부모교육 되게 인본주의 존중교육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을 하거나 워크숍 할 때 이 안에 있는 예제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보여드린 이 책들은 한국에서 출판이 된 건 요거는 2003년도 출판이네요. 근데 여전히 영국에서도 전공자들은 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 책과 비슷한 내용들도 많아요. 계속 그 뒤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라 굳이 뭐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엄마 수업 일정이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이 스님께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굉장히 깊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분이 쓰신 내용을 심리 치료적으로, 그다음에 아동학, 아동교육학에 기반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제가 여기서 한 5% 정도 조금 이거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 혹은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챕터가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한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는 이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좀 자주 보는 책이고 자주 추천드렸던 책인데 이거는 201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건데요. 이 영어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책은 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냐면 아이 공부시키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그 물가에 데려가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아이 학습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우리의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실전적인 책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죠. 네, 나온 지는 2007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산 거는 몇 년이 지나서 샀어요. 영국에 넘어오고 나서 제가 중고 책방에서 산 거니까. 근데 여기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이 안에가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하나요? 뭐 아이가 때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친구랑 노는 거를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죠? 낯가림, 분리불안 어떡하나 이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 읽기 쉽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신혜진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혜진 선생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내용을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오고 나서 이제 저는 전공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책들이 지금 이게 되게 옛날 책이기도 한 이유가 저는 이제는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좀 아쉽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바로 이 책인데 이거는 네, 이 저자가 있는 그 교육센터에서 제가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심리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육아에 대한 얘기고, 근데 육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두뇌 발달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에 뭐 모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일어나는 뭐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두뇌 뇌과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과학으로 얘기하니까 호르몬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잘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 뭐 두뇌에 대한 사진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심리 치료 그다음에 뭐 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책을 많이 보고 있고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시키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몇 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읽는 책이 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시중에 나와 있는 육아책들은요, 다들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을 한 번에 한 챕터만 문단을 깊이 있게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상상해 가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가상에 이렇게 상상하는 활동을 좀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육아책 한 권을 읽으셔도 육아 워크숍, 몇 주짜리 워크숍을 잘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깊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육아책을 읽고 정리하시고 생각을 나누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고 알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말을 하면서 내용이 더 깊어지고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 조각, 퍼즐이 맞춰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 수업이 가장 좋죠. 공부를 하는데 토론 수업처럼 좋은 게 없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내가 정리하면서 말로 해보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그것도 중요하네. 나는 그걸 좀 가볍게 여겼는데 이러면서 이제 구멍도 채워가시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바도 더 뾰족하고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육아책으로 홀로 공부하시고 홀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거 가능한가라는 얘기인데요. 방법을 잘 찾으시면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시면 그 무엇을 하시든 다 잘 배우시고 원하는 방향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달팽이였습니다.